네, 전상 아펙스 경안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컨셉 종합 엿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문 중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을 골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녹화 강의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past, innovation happened in industrialized nations, and with time, each innovation became more powerful and more complex, and was bloated with features. became이란 동사와 was라는 동사가 병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innovation이 생략됐겠죠. 다음 문장. Older technology was given to developing nations. 여러분들 이거 바꿔 쓰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면 older technologies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developing nations가 간접 목적어예요. 받는 사람이라 그러죠. 받는 사람 앞에는 이렇게 to를 쓰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이 to를 갖다가 빼고 넣고 해서 장난을 칠 것 같은데, 네, 능동으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일단 동사를 써야죠. 동사 gave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older technology라는 부분을 먼저 쓰셨다면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으로 지금 표시한 요거를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to를 포함해서 쓰셔야 돼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노란색을 먼저 쓰셨다가 to 없이 그 다음에 바로 빨간색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형식이니까 그거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하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주의드리고 싶고 다음 문장. The cost to the environment was seldom considered. 이 seldom이라는 것이 부정어죠. 그래서 도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경한고 선생님들이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도치하라 그러면 도치 기준은 뭐예요? 부정어,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 주어 동사예요. 동사 원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문장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was랑 considered 요게 지금 조동사랑 동사 원형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seldom was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주어 부분 요 부분을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considere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순서 어순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seldom을 먼저 앞에다가 두었다면 반드시 도치를 시켜서 써야 돼요.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But with the rise of small, with new flexible and inexpensive technologies, power is shifting. 여기서 shifting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을 뜻합니다. 자동사고요. 그래서 수동태로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Today, anyone in the world can create, design, and manufacture. 자, 요거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능동, 수동을 판단하는 학생들이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사람이 주어로 나와 있고요. 그럼 사람이 뭔가를 만들겠죠. 그런데 왜 목적어가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목적어는 내용상 뭐를 만드는지가 안 중요해서 안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능동으로 쓰셔야지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newly developed nations are taking advantage, designing and building by themselves. 요거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서 일단 문장 끊으시고요. 문장이 이렇게 끊으면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 다음에 요 ing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뭐 하면서? 뭔가를 디자인하면서 뭔가를 만들면서 어떻게? 혼자서 도움 없이 네 그렇게 분사구문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아니에요. 병렬은 이렇게 두 개 하면 병렬이고요. 얘는 주절이에요. 앞에 거는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아까 위에서 개발도상국이 나왔었죠. 요 구분해 주세요. 여기는 developing이라고 못 사는 나라고요. 여기는 신흥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Moreover, out of necessity, they develop advanced devices that require less power, that are simpler to make, maintain, and use.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은 능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런 목적어가 없냐? 우리 학생들은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수동태로 뭐 예를 들어서 to be made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목적어 없는데도 수동태로 쓰면 안 되냐?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to가 꾸미는 게 뭐죠? to 부정사가 꾸미는 거는 simpler입니다. 그럼 simpler는 형용사죠. 그럼 simpler가 꾸미는 건 뭐죠?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이 대시 가리키는 선행사는 뭐죠? device입니다. 다시 말해서 device가 만들기에 단순하다는 거죠. 따라서 목적어 부분이 앞에 있으므로 생략을 한 것이지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수식, 이걸 수식의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수식하는 단어가 앞에 있으면 능동, 수동, 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거 수식의 투부정사라는 거 능동, 수동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they develop medical procedures that don't require refrigeration or continuous access to electric power.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단어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access라는 말은 동사일 때가 있고 명사일 때가 있어요. 동사일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안 쓰고 바로 목적어를 씁니다. 그런데 명사일 때는 to를 쓰고 명사를 붙여서 씁니다. 여기서는 목적어니까 당연히 명사겠죠. 그래서 이 to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내용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handed down technology라고 했는데 handed down technology는 말 그대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만든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기술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이제 이 반대 개념인 handed up technology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지문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f the fundamental challenge of memory really is one of organization rather than storage. 학생들이 이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명사가 없이 단수만 나와 있어요. 네, 원래는 one of 복수명사가 맞는데 단수명사가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조직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일부분 중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게 두 개가 단순지 궁금하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게 시켰습니다. 네, 다음 It should change how we think.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What we think라고 하면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그런데 how we think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 주제 제목을 쓸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A라는 것이 에이징을 뜻하고요. B라는 것이 our 어쩌고 저쩌고를 뜻해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A가 주체인 거고요. B가 목적어인 거예요. 이게 명사일 때는 of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이걸 왜 주의해야 되냐면 물론 해석할 때도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주제나 제목에 오답을 낼 때 이 두 개를 바꿔놔요. 이 두 개를 바꿔놓으면 아이들이 생각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을 안 한 친구들은 얼추 내용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다음 문장은 엄청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려운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Recent work by a team of psychologists and linguists led by Michael Ramscar at the University of Tübingen. 요까지가 이제 주어인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요건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클 람스카라는 사람은 이 대학교 출신이니까 요까지는 이해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끄는 팀이에요. 이 팀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심리학자와 언어학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이 사람이 이끄는 팀이에요. 그 팀이 진행한 연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식이 좀 여러 번 들어가 있다는 것 뿐이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고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됐는데 다음 명사절 볼게요. has suggested that what we call cognitive decline. call이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형태인데 목적어가 what으로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지저하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전부 주어로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됩니다. Lags and retrieval errors may not be about the search process, slowing or deteriorating. 자, 이 부분은 뭐냐면 about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동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냐고요?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동명사가 나옵니다.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죠, 앞에 거는. 그럼 이걸 주어처럼 해석해 볼게요. 탐색 과정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탐색 과정이 악화됩니다. 탐색 과정이 느려지고 악화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but is at least partly 부분적으로는 최소한 피할 수 없는 결과. 그리고 이 of를 잘 보세요. 여기가 전치사죠. The amount of information we have to navigate. 이건 좀 이따 볼게요. of가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in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부분은 뭘까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자, 그러면 요 괄호 부분 해석 좀 이따가 하고 요거는 좀 이따가 보고 나머지 거 먼저 해석해 볼게요. 정보의 양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는 것에 피할 수 없는 결과. 정의되셨죠? 그런데 이 괄호 부분은 뭐라고요? 우리가 탐색해야만 하는 정보의 양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일부분이다.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네, 이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인지 둔화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머리 속도가 느려지는 건데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지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주장이에요. 내용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도 중요하고 구문도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봐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공부하실 때 해석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실 때 뭐를 생각한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 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Regardless of whatever other challenges aging brings. 지금 요거를 하나로 묶으세요. 어떤 어려움이든 노화가 가져다 주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구조로 보면 regardless of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의, 주, 동 이렇게 된 형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죠? 이게 왜 하나의 덩어리냐고요. 선생님이 여기 whatever에다가 형용사라고 적어놨는데 형용사인 이유는 other challenges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문제들인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끊고 이제 주절 나옵니다. Older brains which must manage a greater store of memories are literally solving harder computational problems with every passing day. 네, 하루하루 지나가는 하루니까 이렇게 능동으로 썼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The old,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can mock the young for their speed.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놀리고 있어요. 뭐라고 놀리냐면 속도 때문에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The reason is that you don't know anything yet. 여기서 you는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대요. 네,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아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자기들에 비해서 적다는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노화가 정보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것이지 진짜 머리가 나빠서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 2개 받고 나머지는 또 개별적으로 질문 받으면서 또 필요하면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